자, 오늘은 우리 도해 40 꿀특강 페이지 102쪽입니다. 도해 40이에요. 자, 선생님이 여기 판서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여기에서 설명하면서 하는 것들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해 40부터는 어문규정,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춤법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총칙입니다. 처음에 전체의 원칙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칙을 분명하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 아래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총칙 첫 번째. 제1장 총칙, 맞춤법 총칙 외우셔야 합니다. 뭘까요? 네, 총칙 제1항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1항. 뭐죠? 맞춤법은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 표준어를. 저는 두껍게 씁니다. 표준어를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자,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자, 어떻게 하는 것을 소리 나는 대로만 다 적는다? 아니고 소리 나는 대로 적되 뭐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되겠나요? 자, 요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맞춤법의 제1항은 첫 번째 표준어가 대상입니다. 그 표준어를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데 어법에 맞도록 하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세 가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러면 표준어가 도대체 뭔데? 표준어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자, 볼게요. 자, 표준어는 첫 번째, 누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두루 쓰는. 자, 두루 써야 돼. 한두 사람이 쓰면 안 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많이 쓰는 언제? 현대의 어디 말? 서울 말을 표준어라고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무슨 기준이야? 계층적 기준이고 현대라는 건 시대적 기준이고 서울이라는 건 지역적 기준입니다. 요 세 가지에 따라서 표준어를 정했어요. 자, 그러면 그 표준어를 어떻게 쓴다?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대전제 첫 번째. 자, 그런데 뭐에 맞도록? 단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리대로 적기는 적는데 어법에 맞도록 하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소리대로 적는 이유는 우리 한글이 표음 문자기 때문이죠. 한글은 소리를 문자화 시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소리 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살려서 형태소를 발음대로 적는 겁니다. 즉, 소리 나는 대로라는 건 나의 발음과 표기가 같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얘 뭐예요? 사과야. 앵두, 자두 아니고 사과. 자, 선생님이 사과를 그렸어. 얘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 사과라고 읽어. 그쵸? 자, 그리고 쓸 때도 우리는 어떻게 쓰나요? 사과라고 씁니다. 이 말은 사과라는 발음과 무엇이 같아요? 표기가 같았죠. 즉, 소리대로 쓴 겁니다. 소리대로 적은 거죠. 자, 이렇게 대부분 적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 그림 하나 그려볼까? 이거 뭐게? 머리 빗는 빛이야.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이건 태양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밝은 것 이거 뭐라 그러죠? 빛이죠. 네, 빛. 자, 얘는 머리 빗는 빛이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통장에 돈이 없어서 이거 선생님 동전들을 쓴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다른 사람한테서 빌려왔어. 1월 뭐라 그러죠? 나는 빚이 많아 했을 때 그 빚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죠? 빚이에요. 얘도 발음은 어떻게 돼요? 빚입니다. 자, 얘도 발음이 빚이에요. 자, 그러면
발음은 빛이지만, 자, 쓸 때 표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발음대로가 아니고 얘의 원래의 그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원형을 밝혀 적은 거죠. 원래 형태를 밝혀 적었죠. 시옷. 얘도 발음상으로는 디귿이지만 어떻게 된 거죠? 원래 형태 치읓을 써서 빛이 난다 할 때 빛. 그 다음에 내가 돈 많이 빌렸어? 빛, 치읓. 이렇게 해서 원래 발음이 아닌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어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얘들은 어때요? 그렇다면 얘들은 발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표기가 달라요. 왜 이렇게 발음대로 쓰지 않고 표기를 원형, 즉 원래 형태를 밝혀 적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얘들아?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 정확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은 발음과 표기가 동일합니다. 자, 어법에 맞도록, 즉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은 발음과 무엇이 달랐어요? 표기가 달랐습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준어를 대상으로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설명은 이렇게가 끝. 발음과 표기가 같다. 발음과 표기가 다르다. 이게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총칙의 2항 갑니다. 총칙의 제2항은 뭐냐면 띄어쓰기 규정이에요. 자, 이는 맞춤법 규정이었고 그 중에서 띄어쓰기입니다. 자, 2항 띄어쓰기는 뭐는 다 띄어쓰기로 합니까? 단어는 다 띄어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조건이 중요해요. 뭐는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적혀 있죠. 우리 배기 쪽 아래쪽에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은 조사는 앞말에 붙였음. 요거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2항 옆에. 자, 왜냐하면 조사도 단어예요. 그쵸? 하지만 얘는 앞말에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몇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나는 사과를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다 라고 했을 때, 자, 얘도 단어죠. 그러면 단어는 띄어쓴다 했으니까 얘들 다 띄어야 될 것만 같지만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앞말에 붙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자, 의존 명사도 얘는 혼자서 잘 거의 쓰지 않고 꾸며주는 관용어가 반드시 필요한 아이긴 하지만 얘도 뭡니까? 단어죠. 단어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해요? 띄었습니다. 자,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리 없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것들 등등등. 자, 이런 의존 명사들은 다 띄었어요. 자, 그럼 내가 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얘 어떻게 되나요? 얘가 하다라는 단어고요. 얘는 의존 명사고요. 얘는 또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띄어? 할 띄우고 수 띄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띄어쓰기에서는 조사만 앞말에 붙여 쓰고 단어들은 다 띄운다는 거, 그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2쪽 윗부분 제1장 총칙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빈 종이 하나 준비해서 이어갈게요. 자, 빈 종이 준비했죠? 자, 내가 외우고 있는지 보려는 거야. 자, 기억하자. 자, 그럼 맞춤법의 제1항은 뭐야? 표준어를 어떻게?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게 정리야. 이게 끝이야. 그치? 그러면 표준어는 어떻게 되는 거야? 표준어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이 있었어. 자, 기억해 볼까? 선생님 첫 번째 글자만 쓸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언제? 현대 어디로 쓴다?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한다. 자, 그럼 소리나로 적는다는 것은 무엇과
발음과 무엇이 같다? 표기가 같은 것이야. 자, 어법을 지킨다. 그렇게 적되 어법을 지킨다라는 건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 거야. 자, 왜 그렇게 하는데?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그럼 그 어법으로 적는다는 것은 발음과 표기가 같지 않더라라는 것이야. 됐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소리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배울 것들. 자, 그러면 소리에 관한 것 배기 쪽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된 소리에 대한 것 나오고, 그 다음에 디귿 소리 받침 나오고, 모음에 대한 것, 그리고 두음 법칙에 대한 것,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된 소리는 뭐냐면, 된 소리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 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 소리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어깨. 모음 뒤에는 웬만하면 된 소리가 오지 않죠. 그런데 얘가 뚜렷한 이유 없이 예전부터 어떻게 되더라? 된 소리로 발음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기로? 된 소리로 적기로 그냥 결정했다는 거야. 별거 아니죠? 그냥 어깨, 뭐 예를 들어 오빠, 모음 뒤인데도 불구하고 된 소리가 그냥 계속해서 나 일정하게. 그런 애들은 그냥 된 소리로 적자. 웬만하면 우리가 된 소리를 안 적는데 된 소리를 적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지. 두 모음 사이에서 날 때 그냥 된 소리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뒤에 된 소리가 올 때도 얘는 어떻게 하게? 된 소리에 얘도 된 소리로 나면 얘들 울림소리거든. 모음도 울림소리고 니은, 리을, 미음, 이응도 울림소리거든요. 울림소리 뒤에도 된 소리가 나면 걔도 된 소리로 적자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산, 뜻, 하다. 생각해볼까? 산듯하다 라고 하지 않고 산듯하다 라고 된 소리 발음이 나죠? 자, 그럴 때는 니은 울림소리지만 그 뒤에 된 소리 그대로 적는다 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소리 받침 볼게요.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사실 우리 받침 소리가 디귿 나는 거는 시옷도 지읒도 치읒도 히읗도 전부 다 발음 받침이 디귿으로 나요. 그런데 디귿으로 적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즉 그 형태소가 원래 디귿 받침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디귿 소리 받침이 나더라도 얘들은 다 어떻게 적기로 했게? 시옷 받침으로 적기로 했다는 거죠. 예를 들까요? 덧조고리. 자, 돗자리. 발음으론 돗자리라고 요렇게 발음이 나지만 얘가 원래 디귿이 받침이 아니란 말이야. 원래 원형이. 그래서 얘는 시옷 받침으로 해서 씁니다. 덧신 같은 것도 마찬가지. 덧, 돗자리, 돗 이런 거 전부 다 받침 시옷으로 합니다. 자, 무릇. 무릇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릇. 그 다음 웃 어른의 웃.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침을 시옷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모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모음은 제8항이고요. 자, 얘들은 뭐냐면 우리 예 받침, 예 소리 있죠? 그 예 소리, 얘가 붙어서 gie, lie, 해 이런 것들이 에 소리가 나더라도 얘는 그냥 예로 적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밑에 읽어보십시다. 혜택. 얘 어떻게 읽어요? 혜택이라고 읽어요. 그죠? 그렇지만 얘는 그냥 여의 이로 하기로 이야기하겠다. 자, 되겠죠? 휴게실 이런 거 외에. 자, 그 다음 게시판. 그런데 단 그 옆에 네모해서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교재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 교재 있어요. 자, 교재 옆에 있는 얘가 중요해요. 얘들. 개송, 게시판, 휴게실은 보는 대로 여의가 아니라 에로 적는 것들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된소리 중에서 깍두기, 몹시 얘들은 된소리 안 적습니다. 깍두기 아니고 깍두기다. 몹시 아니고 몹시다. 얘들을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음 법칙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 두음 법칙 뭐였죠? 음운의 변동했을 때. 자, 두음 법칙. 냐, 녀, 뉴, 니, 뇨 이런 것들에서 반모음 이 혹은 이 소리 앞에서 니은은 어떻게 탈락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자라고 하지 않고 니은 탈락돼야 되니까 여자라고 씁니다. 그게 두음 법칙이었어요. 자, 혹은 리을이 라, 러, 로, 루. 자, 요런 것들에서는 리을이 뭘로 바뀝니까? 니은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우리 로인이라고 하지 않고 노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두음 법칙이었거든요. 첫 소리에는 요런 게 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거였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두음 법칙은 얘들은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읽는 대로 쓰기로 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대로 두음 법칙은 그대로 적용해서 표기에도 적용을 합니다. 두음 법칙은 표기에 적용해요, 안 해요? 해요.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적용에 대해서 밑에 설명 길게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어떻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 선생님, 두 번째 얘는 여성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음절인데 왜 두음 법칙이 적용되죠? 얘가 접두사처럼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접두사로 쓰여서. 알겠죠? 접사 뒤에 있는 단어들은 두음 법칙 적용한단 말입니다. 신여성, 공연불, 연이율, 연력학, 중노동, 비논리적 전체다.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 동그라미 한 이 아이들이 접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가 되었을 때 한국여자대학교. 이들은 고유명사란 말이죠. 이거 전체가 고유명사가 되었을 때도 두음 법칙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왔던 거예요. 니은 받침 뒤에 열률은 열률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출석은 기역 뒤니까 그대로 리을로 써요. 출석률 이렇게. 그런데 참가입니다. 참가 다음에 율 쓰고 싶으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얘들은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율이라고 하더라. 되겠죠? 요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본음대로 적는 경우가 있어. 의존명사 냥, 년, 리 이런 것들은 의존명사는 띄어져 쓰긴 하지만 얘들은 다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 본음대로 원래대로 씁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 두 번째 음절이잖아요. 얘들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니은과 리을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외자인 경우에 성에 붙였을 경우에 이렇게 신립 이렇게 이 이름인데 얘를 성에 붙여서 썼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두음 법칙 적용 안 한다는 얘기야. 국제, 연합, 국련 이런 경우에 자,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 겹쳐 나는 소리 한번 볼게요.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놨을 때 자, 얘들은 어떻게 할게요? 같은 글자, 앞 글자가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기 때문에 얘는 똑같은 글자로 쓴다. 읽어두십시다. 딱딱 꼿꼿하다 쓱싹 쓱싹 유유상종 누누이 똑같이 쓴다는 거야. 앞말 뒷말 같이 쓴다. 됐죠? 자, 그러면 옆쪽 103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103쪽부터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형태에 관한 것이야. 자, 여기 옆에 102쪽에서는 소리에 관한 것이었다면, 자, 이제 103쪽부터 형태에 관한 것. 형태를 밝혀 쓴다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것들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형태를 밝혔을 때는
자, 이거는 이쪽에 그러면 정리할게요. 됐죠? 자, 형태를 정확히 밝혀 써야 되는 건 언제일까라는 거거든. 뭐 용언과, 자, 첫 번째 용언과 어미 결합할 때. 자, 용언. 자, 즉 용언과 어미래. 선생님이 잘못했네. 다시 이야기하자. 얘들아. 용언과 어미가 아니고 용언에서 어간과 어미지. 미안해.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은 바뀌지 않는 부분, 어미는 바뀌는 부분 있죠? 자, 거기에서 결합했을 때 얘들은 항상 원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원형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야. 자,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합니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발음이 먹어라고 되지만 일단 어떻게 쓰는 거야? 먹어라고 하는 거잖아. 먹. 얘가 어간. 그죠? 어미. 그러면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원형을 밝혀 적어요. 그런데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얘들은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세요. 소리 나는 대로.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그럼 얘는 들다와 나다가 합쳐져서 들다 나다가 원래 본뜻이 아니라 얘들은 드러나다라는 이제 겉으로 보여진다라는 새로운 뜻이 되었기 때문에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얘들은 소리 나는 대로 쓰고요. 자, 넘다, 치다,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다에서 그다음 늘어지다, 돌아가다. 이런 경우에는 본뜻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원형을 밝혀 쓴다. 됐죠? 그 다음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요. 요로 소리 나더라도 오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책이오입니다. 책이오. 얘는 뭐기 때문에 종결형이라서 빨간색으로 이것은 책이오. 종결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리 오시오. 얘도 종결형이기 때문에 오로 끝납니다. 자, 얘를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책이요. 책 플러스 이, 오입니다. 됐죠? 자, 얘는 뭐예요? 조사예요.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이죠. 그죠? 그래서 책, 이, 오입니다. 얘들은 혼자 쓰지 않아요. 정결형이고요. 자, 이리 오시오는 오다. 이것은 서술격 조사가 아니고 얘는 용언의 어간입니다. 오, 시, 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시는 높임의 선어말 어미. 얘는 종결 어미.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끝을 낸다? 오라고 끝을 냅니다.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럼 그 밑에 볼까요?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습니다. 조사 요는 어미 뒤에. 이 요는 저 그거 지금 읽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럼 얘는 원래 어간이 읽다예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요예요. 자, 요렇게 분석이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볼까? 얘는 용언의 어간이에요. 얘는 연결어미예요. 연결어미. 그다음에 요는 연결어미래. 미안해. 얘는 종결어미야. 종결어미 읽어. 근데 거기에 이 요는 뭐냐면 높임의 보조사. 높임의 보조사야. 그 보조사가 어미 뒤에 붙었기 때문에 얘는 요로 적습니다. 조사요입니다. 자, 그 다음 얘 볼까요? 아까 전에 종결형과 연결형. 선생님 중간에 띄워먹네. 종결형과 연결형 차이.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라고 적어요. 이것은 척이요, 저것은 부시요. 이렇게 또 저것은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들은 연결되고 있죠. 계속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연결어미입니다. 위에 오는 이호에서 오는 종결어미였고요. 얘는 연결어미이기 때문에 얘는 요라고 쓴다는 거야. 그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구분해서 쓰는 것이 원칙, 대원칙. 단 어떤 경우가 있어? 본뜻에서 멀어지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종결형에서는 오라고 적고 연결형에서는 이오라고 적는다. 높임의 보조사 요는 요라고 적더라. 요렇게 세 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밑에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들이 있어요. 자,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 자, 특히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 요거 우리 고1 때도 많이 배웠던 거죠. 엄청 중요해요. 요거 두 개. 어간에 이나 붙어서 뭐가 되며 명사가 되는 거. 그 다음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그래서 길다의 이라는 접미사가 붙었어. 그래서 접미사 이, 이히 얘들은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붙거든.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원형을 밝혀 적어. 자, 다시 선생님 한번 해볼게. 여기 뒤에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 뭐예요? 이나 히가 붙거나 그 다음에 혹은 붙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들이 붙어서 부사가 되고 이나 미음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 자, 이런 애들은 굉장히 활용이 높아요. 여기저기 많이 붙죠. 이런 애들이 붙으면 얘들은 용언의 어간 혹은 명사 원래 그 모습을 붙여서 원형을 밝힙니다. 자, 길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이 붙었어요. 자, 그래서 나는 그 길이 기억할 거야. 이렇게 있을 때 길이. 얘는 뭐예요? 원형을 밝혀 적었다. 그쵸? 그 다음 명사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명사가 됐죠. 즉 얘는 뭐가 됐어요? 용언에서 길다. 형용사죠. 형용사가 뭐로 됐어요? 명사로 바꿨죠. 얘는 뭐죠? 명사 파생 접미사. 자, 명사 파생 접미사 얘가 이가 붙어서 활용되었을 때는 얘는 원래 원형 얘를 밝혀 적는다. 발음으로는 길이라고는 하지만 얘를 이렇게 적지 않고 얘의 원래 원형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붙은 것도 부사 만든 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같다에 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뭐가 됐죠? 얘는 뭐죠? 같다. 형용사가 뭐가 되는 거? 부사가 된 거죠. 이런 경우에도 얘는 부사 파생 접미사입니다. 원래 그 원형을 밝혀 적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붙으면 원형을 밝혀서 적어줘야 돼.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19항, 그 다음에 20항, 거기에 해당하는 거. 붙어서 명사 되고, 히 붙어서 부사 되는 거. 명사 뒤에 이 붙어서 마찬가지잖아. 이가 붙어서 된 말, 곳곳 바둑 자, 그러면 명사의 원형을 밝혔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에다가 그쵸? 갑이라는 명사에다가 지다라는
자음, 지읒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었잖아요. 그쵸? 지읒 전미사. 그래서 갑시다. 낙다에다가 시, 요거 붙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죠. 갑, 낙, 원형 밝혀 적다. 자, 그 다음 제22항에 용언의 어간에 다음 같은 전미사들 붙어서 이리고 우추, 우리 많이 쓰는 거, 치, 뜨리, 트리 이런 것들이 붙으면 밝혀 적어요. 원래 모습을 밝혀 적는다. 자, 그 다음에 하다, 거리다가 붙은 어근에 이가 붙어서 그 명사가 되면 얘도 마찬가지. 홀쭉하다에다가 이가 붙은 거잖아요. 오뚝 써다에다가 오뚝에다가 이가 붙었죠. 그럼 얘들은 원형을 밝혀서 오뚝이, 홀쭉이입니다. 이가 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뭐뭐 거리다가 붙을 수 있다. 자, 그럼 거기에다 깜짝거리다, 번쩍거리다 이런 말이 쓸 수 있는 것에는 이다를 붙여서 된 용언의 어근을 밝혀서 깜짝, 번쩍 씁니다. 그 다음에 25항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요거. 자, 그런 경우에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힙니다. 꾸준, 희예요. 곰곰이고요. 알겠죠? 원래 곰곰이라는 부사에 이가 붙는 거야. 얘는 꾸준하다이니까 거기에 희가 붙는 거야. 알겠지? 자, 그거 기억. 그 다음 하다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어는 그 하다나 없다를 밝혀 적습니다. 착하다, 부질 없다. 요것을 밝혀 적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얘들을 잘 여러분 읽어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요. 그 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가 예외라는 거죠. 이것들의 예외. 어간 이음이 붙기는 했는데 어떻게 이음 바뀐 것이라도 원래 뜻과 어떻게 멀어지면 놀다에다가 원래는 놀다에다가 음이 붙은 거거든. 근데 놀음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도박 이런 것들을 노름이라고 하잖아. 뜻이 달라졌거든. 뜻이 변했어. 그래서 얘는 노름, 소리대로 적고 코끼리도 마찬가지야. 소리대로 적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 외에 여러 가지 모음으로 붙는 거 넘어마중, 차마, 조차. 얘들은 어떻게? 소리대로 적습니다. 이들도 한번 읽어두세요. 꼬락서니 이파리 널 따라타. 널따 소리대로. 그 다음 넙치, 납작. 자, 고치다, 이루다. 미덥다, 우습다, 미쁘다. 깍두기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요거 2개. 깍두기. 얘는 깍두기 아니고 깍둑이 아니고 깍두기다. 자, 그 다음 얘들까지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104 쪽 넘어가서 계속 형태를 밝혀 적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합성어 형태 밝혀 적겠죠. 접두사가 붙었을 때 어떻게 돼? 우리 아까 전에 전미사가 붙었을 때는 붙었을 땐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였어. 그쵸? 다시 우리 앞에서 접미사 여기 뭐 붙을 때? 나 지금 외웠는지 물어보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접미사 미음 혹은 히 부사파생 접미사 얘들은 자, 얘들이 붙었을 때는 주로 어떻게 해요? 원형을 밝혔었죠. 그쵸? 그래서 오늘 날씨 맑음 어떻게 써요? 요렇게 썼어요. 그쵸? 붙었을 때. 자, 그 다음에 그다음 우리 같이 했을 때 이런 거. 자, 원래 원형을 밝혔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외에 뭐 붙었을 때 웅이나 자, 뭐 이런 거 붙었어. 이 전미사가 붙었다? 그러면 치 플러스 웅 붙으면 어떻게 돼? 지붕. 이렇게. 얘는 어떻게 돼? 이히 외에 다른 전미사가 붙으면 어떻게 됐어? 소리 나는 대로 붙었어.
자, 그다음 이 음이 붙기는 했는데 원래 소리와 어떻게 되면 달라지면 원래 소리와 달라지면 걔도 소리 나는 대로. 원래 소리래. 원래 뜻과 달라지면 소리 나는 대로. 썼었죠? 자,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이어서 다시 우리 합성어와 두사가 붙었을 때 우리 전미사 다시 기억했다면 계속 볼게요.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 얘는 파생어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요. 합성어 얘기하는 거죠. 즉 합성어가 되거나 파생어가 되었을 때 각각 뭐요? 원형을 밝혀요. 꺾다에 꽃다에 이 붙었잖아. 꺾꼬지. 헛 웃음. 굼 줄이다. 셋 놀았다. 이렇게 해서 그 받침들 원래 굼따의 그 리을 미음 요런 것들 다 본다는 거야. 원래 원형을 밝혀 썼다는 거고요. 우리 이 옆에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며칠이라고 쓸 때는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며칠이라고 썼을 때 몇과 일이 결합한 형태라면 얘는 며칠이라고 쓰지 않고 몇 날, 몇일 이렇게 발음되어야 돼요. 몇일. 그쵸? 그런데 얘를 어떻게? 며칠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몇 월 몇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몇 월 몇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이해돼? 며칠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기간 나 며칠 동안 다녀왔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근데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날짜 하루 그 날짜 있죠. 그거 말할 때는 몇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근데 어원이 얘 같은 경우에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업신여기다에다 업이여기다 해서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니은음이 첨가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뭐 원래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래. 그냥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 다시 돌아올게요. 자, 뭐 이것들은 별거 아니고요.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혀졌습니다. 골병 며칠, 우리 아까 여기 있던 어원이 분명하지 않아요. 업신여기도 마찬가지. 어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아니고 네네 소리 나는 대로 적자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며칠 업신여기다 불이 나게 며칠 골병 전부 다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자,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 니로 덧니 사랑니 머리니 그냥 니은 어떻게 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얘들 다 소리 나는 대로.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아범 소리만 특이하게 변해서 뭐 이거는 뭐 읽어주시면 돼요. 자, 제 28항 넘어갈게요. 자,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때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아니 나는 대로 적습니다. 다다리에서 달다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리을 탈락된 대로 우린 쓰기 때문에 얘는 리을 탈락을 그대로 표기에 적용한다. 즉 소리 나는 대로 쓴다라는 거고요.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려서 리을 소리나 디귿 소리로 나는 것은 얘는 디귿으로 적는데. 자, 얘는 사흘날 섣달 숫가락. 얘는 뭐야? 숫가락은 왜 리을이 된 거야? 우리 한술 두술 이런 말 쓰잖아요. 끝소리가 리을인 말에다가 가락이라는 말이 붙었어. 자, 그래서 이 리을이 숫가락이라고 해서 디귿으로 난대. 그래서 숫가락. 그 다음 이튿날. 이런 식으로 리을이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디귿으로 적습니다. 얘들 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다. 자, 어간의 끝음절 하의 아가 줄어들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가 거센 소리 될 때 얘들아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하더라도 자, 그거 얘들은 어떻게 히읗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어요. 뭐뭐 하지 않다 니은 히읗. 자, 그런데 얘요. 줄어질 때 간편하게가 간편케 히읗과 기역이 어떻게 거센 소리로 키읔으로 그냥 거센 소리로 적는다. 간편하게는 간편케다. 우린 얘들을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얘는 얘가 맞아. 그런데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얘는 생각하건대, 그런데 생각컨대라고 사람들 많이 하거든. 얘는 생각하건대가 어떻게 생각컨대가 아니라 얘는 생각 어떻게 되냐면 조명이 꺼졌어. 건대라고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죠? 생각컨대. 자, 제5장 띄어쓰기. 자, 우리 띄어쓰기에서는 선생님 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조사는 그 앞말에 붙였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띄어쓰기는 어떻게? 단어는 띄었음. 그런데 조사는 그 앞말에 붙였음. 이거 기억하기. 그래서 이 꽃마저 어디까지나 얘들이 조사라는 거 알면 붙였으면 됩니다. 의존명사 역시 단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띄었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역시나 얘들 단위를 나타내는 것도 한 단어기 때문에 얘들 띄웠습니다. 수를 적을 때, 자, 요거 기억.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배우더라고. 12억 3,456만 7,898 이런 식으로. 자,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들을 띄웠습니다. 북장, 겸, 가장, 열, 내지, 스물. 얘들 다 의존명사다 얘들아. 그 다음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 붙였을 수 있어. 좀 사실 생각해보면 붙였을 수 있다는 거지. 얘도 맞고 뭐도 맞아? 원래는 한 단어잖아. 그러니까 좀 더 큰 것. 이렇게 써도 맞아. 원래는 이렇게 써도 맞는데 얘들은 어떻게? 두 말씩 붙여 쓰는 것도 뭐 해줄게? 허용이야. 얘가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고 허용하겠다. 됐지? 그 다음에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이야. 꺼져 간다. 꺼져? 왜냐면 꺼지다에 간다. 니까 이렇게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허용하는 경우도 있대. 허용하기도 한데 허용.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야.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성과 이름은 어떻게 써요?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붙는 호칭어요. 씨, 선생님 이거 단어거든요. 얘들도 띄어쓰죠. 자, 띄었습니다. 마찬가지요.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었습니다. 자, 단위별로도 쓸 수 있다. 원칙은 이거고 허용도 해줄게. 원칙은 얘지만 허용해. 대한 띄우고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그런데 단위별로 요렇게 띄어 쓰는 것도 허용해줄게. 라는 거야.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결국에는 전부 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단어는 다 띄어 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거 한번 볼래요? 저기 제47항의 답안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용언, 본용언. 자, 여기가 서술어잖아요. 그죠? 여기가 본용언이고 보조용언. 본용언, 보조용언. 본용언, 보조용언인데 걔들이 들어갔을 때 중간에 다른 조사. 노라나다에 노라만 난다. 덤벼 들어보아라 했을 때 그 다음에 조명이 자꾸 꺼지네. 자, 꺼진 대로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올 듯도 하다. 이런 식으로 다른 말들이 끼어 들어갔을 때는 뒤에는 어떻게? 보조용은 반드시 띄었을 수밖에 없죠. 띄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띄어진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